예, 산업실 홍석준 실장입니다. 정유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제유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락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바이 유가는 2021년 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월 하반기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감산에 돌입했던 오펙 플러스 산유국이 소극적인 증산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 원유 생산도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컸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에도 주주들이 신규 투자보다는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도 원유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 글로벌 원유 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한 주요 산유국입니다. 국내는 러시아 원유 도입 영향이 크지 않지만 유럽 지역 중심으로 원유 도입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원유 시장과 유가 추이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요 국가 전략 비축류 방출이나 이란 핵 협상 진전 등이 원유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요. 최근 주요 원유 수입 국가인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회복 추세나 주요 산유국의 공급 차질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90에서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주요 산유국 공급이 점차 증가하고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2022년에 비해서는 유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정제 마진입니다. 최근 석유 수요 회복하고 석유 제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정제 마진도 급등하는 추세인데요. 글로벌 석유 수요는 금년에 코로나 이전의 하루 1억 배럴 수준을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3, 4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인데요. 2020년 0.4달러로 하락한 이후에 21년에는 3.4달러로 개선되었고요. 22년 1분기에는 8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또 4월 현재에는 배럴당 15달러 이상으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디젤 마진은 2021년 12월 배럴당 12달러에서 금년 3월 27달러로 급상승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에 유럽 구매처들이 러시아 석유 제품 구입을 기피하고 또 러시아 정유사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디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한 중국 정유사들도 자국 내 공급이나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젤 마진 상승에 따라서 디젤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사들은 단기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정유사 실적입니다. 2020년에 대규모 손실 기록한 국내 정유사들은 21년에 유가 상승, 화학, 윤활유 같은 비정유 부분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양호한 이익을 기록하였는데요. 금년 1분기에는 화학, 윤활유 부분 이익은 크게 감소하지만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나 정제 마진 급등에 따라서 정유 부분 중심으로 이익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석유 제품 수요나 정제 마진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원유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석유 제품 수요 회복을 제약할 경우에는 정제 마진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관련 재고 손실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이익은 회복되고 있지만 차입 부담을 축소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보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년에는 대규모 EBITDA 창출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하고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순차입금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운전자금 확대로 인한 자금 수요나 차입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최근 원유나 천유가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앞장섰던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석탄 소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거치면서 러시아가 원유나 천연가스 자체를 무기화하고 있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러시아 의존도를 축소할 계획이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전기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유산업 관점에서도 최근 정제 마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같은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노후 정제 설비 폐쇄가 가속화되고 신규 설비 증설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고유가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친환경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에도 그 정유산업 식량평가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수급 구조나 시적 추이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하고 투자 성과를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의 절반 이상이 운송용 수요이고 향후 내연기관차 감소나 연비 효율성 개선, 또 전기차, 수소차 보급 추세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각사별 장기적 관점의 크레딧 프로파일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업 다각화나 신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투입 규모, 재무 구조 영향, 신규 사업 투자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유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발표입니다.